안녕하세요. 회복 중인 또 바르실레입니다. 저는 또 성인아이 문제, 낮은 자존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들, 그 외에 또 일을 잘 못하고 또 머리가 하얘지는 현상 등의 그 성인아이 기질을 갖고 있는 바르실레입니다. 또 성중독에서 회복되고 있는 또 바르실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디까지 회복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어디까지 해봤는가, 제가 어디까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봤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성인아이 기질이 이제 워낙 낮지 않고 사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들이 워낙 심하고 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중독의 문제 회복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약을 먹었습니다. 이제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서 이제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신경정신과와 이제 약을 좀 나눠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을 복용했어요. 이제 어쨌든 거기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처음에 이제 신촌에 있는 무슨 신경정신과에 갔었어요. 그래서 워낙 내가 예민하고 워낙 그 중도의 문제가 고통스러워서 또 죽고 싶은 마음들이 워낙 강해서 이제 갔죠.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분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엄청 따졌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 뭐라 그러죠? 그 플라시보 현상이라 그러나요?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을 먹고 그 기분이 좋게 해서 실제 병도 좀 좋아지는 효과를 낳도록 하는 그런 그 효과를 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 약의 정체가 뭐냐 막 하면서 막 엄청 따졌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의 주요 성분은 비타민이었다,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진상을 부린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처방의 일환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반협박을 하고서 어쨌든 좀 더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이제 그만두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병원에 갔는데 그때 다녔던 병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등포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영등포 쪽에 갔는데 그 영등포 쪽에 갔을 때 약을 제가 다시 처방받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비타민을 줘서 제가 굉장히 열받았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은 진짜 약을 주셨더라고요. 약을 주셨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강도가 약해요. 강도 약한데도 세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을 처음 먹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항우울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어, 일단 좋은 점은 뭐였냐면 이제 진정 효과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막 한 사람이랑 사람들이랑 만남을 있을 때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신경이 엄청 쓰여지는 강박증 환자인데 엄청 그거를 막 주파수가 이렇게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작게 찡막 이렇게 찡막 이렇게 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그때 이제 딱 먹었는데 정기적으로 먹은 거죠, 아침마다. 근데 이게 막 주파수가 찌 가는 게 찡, 찡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러다가 이렇게 찡 하면서 찌 이렇게 좀 고요해지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도 좀 이렇게 덜 예민하게 되고 덜 두려워하게 되고 좀 내가 뭐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서 약이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꾸준히 먹었죠.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그때도 이제 이 중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약이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진정 효과는 있었죠. 왜냐하면 이 중독이 이 신경이 예민할 때 이 성인아의 기질이 굉장히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중독은 중독인데 이게 예민해지면 이쪽으로 확 넘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에서 어쨌든 약을 먹으니까 빈도수가 좀 줄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성중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독자들이 병원에 가면 대부분 항우울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욕이 막 감퇴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항우울제를 줘서 그거 먹고
조금 이제 정신이 예민해진 것들을 좀 방지해주는 효과들을 좀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약을 먹지 않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일단 제 후원자가 이제 외국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식구가 9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집안이 역기능이에요. 완전히 역기능에서 뭐 폭식, 뭐 자살로 죽고 폭식으로 고생하고 뭐 중독자고 막 다 이런데 그분도 이제 중독자였거든요. 성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회복을 어느 정도 한 거죠. 절제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후원자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후원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분이 이제 자기 집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후원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형이 굉장히 이 약을 오랫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2년, 뭐 10년, 20년인가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이제 사실 그 약에 굉장히 의존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 돼서는 뭐 약간 자살했다 그랬나?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는 좀 끊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후원자가 이제 그 약을 먹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횟가닥 해가지고 이제 좀 힘들었었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뭐 약의 영향이 100%는 아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약을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 약을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약을 먹다가 그 약을 이제 좋아한 거죠. 제가 좋아했어요. 그 항우울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너무 자존감이 낮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먹으면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약을 화장실에서 먹다가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 그 욕실에서 먹다가 변기에 그 알이 잘못 집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 꺼내서 먹고 이제 다시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꺼내려고 했나? 그 녹기 전에 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의존하고 있구나. 지금 의존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서 이제 약이 점점 좀 더 높여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안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멈췄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한 번 더 제가 더 먹었었어요. 이제 강박증이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예민해지고 막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죽고 싶고 또 우울해지고 또 막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막 올라오고 또 중독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는 한성대 입구역 쪽에 신경정신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과가 또 소아정신과가 이런 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약을 처방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을 한동안 먹다가 또 제가 또 우울증이 또 웃기는 게 우울증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또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또 멈추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뭐 3번 정도 이렇게 약을 또 일정 분량 타서 먹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 도움을 받았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저는 좀 의존하는 현상이 있어서 금단 현상도 있고 이래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먹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가? 신경정신과 약을 항우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인 아이가 항우울제를 먹으면 좋은가? 또는 그 약들을 먹는 게 좋은가? 중독자가 먹는 게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평생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 먹어야 되는 사람도. 근데 그게 완전히 우리의 그거를 끊게 해주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조금 좋아지게 할 뿐이지 중독 같은 경우에 계속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성인아이 기질도 먹더라도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그 평생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평생 먹되 또 장기적으로는 또 그것을 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분량에 있어서 의사 상의 가운데 먹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회복의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나 아니면 뭐 도박 중독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이제 술 끊으려면 이제 약도 같이 끊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먹던 사람이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약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권하되 이제 그 약을 먹으면 좀 편안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회복의 과정들을 엄청 소위 속된 말로 열라 졸라 밟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막 1대1 후원 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약보다 속도를 더 내는 거죠.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속도를 더 내서 이제 그 회복의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 그때 이제 약을 서서히 줄여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은 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도움이 되지만 그거와 동시에 회복의 과정들을 엄청 밟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 돼서는 약을 그 줄여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회복한다 그래서 약을 끊거나 그러는 거는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 짧은 저의 경험담이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약으로는 저는 끊지 못했습니다. 도움은 받았지만 약으로는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또 이후에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또 카페에서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저희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가입하셔서 더 활동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